오늘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상승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유가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5% 이상 높아지고 상당한 경우 내년 초에도 4에서 3%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가 늘고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제 생각은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한번 보시고 가시죠.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에 요거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 있고요. 자, 2008년 8월에 보시면은 기준금리가 5.25%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가 차트 보세요. 이 차트가 우리 한국부동산원에 있는 차트고요. 자, 2008년 리먼 쇼크 터졌을 때 서울 집가 어떻게 했습니까? 터지고 나서 쭉 꺾였죠. 서울의 그래프가 뭡니까? 네, 여기 약간 연두 색깔 초록빛 나는 선이죠. 네, 2008년 6월부터 약간 이렇게 올랐다가 쭉 꺾이죠. 꺾이면서 거의 한 09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한 7, 8년 정도 오르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금리를 보면요, 기준금리가 2008년부터 쭉 인하가 되잖아요. 근데 집값은, 서울 집값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겁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기준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적다는 거죠, 상관관계가. 자, 물론 여기 보시면요, 서울 집값이 상승을 하는 전국의 집값이 상승하는 2010년부터 여기 있죠, 한 2011년 12년까지. 자, 다시 보세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 불구하고 전국의 집값은 올랐습니다. 오히려 서울의 집값은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국의 집값하고 서울 집값하고 다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지방은요, 순수히 공급의 양으로 움직이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수요랑 공급이 전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많은 수치일 수 있어도 어떨 때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가수요와 투자적 수요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기준금리 인상은 크게 상관은 없을 거다라고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전세가 상승에 좀 제한을 걸 거라 생각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전세가가 불안정하다,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하면서 급등을 하게 되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달라요. 제 생각은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그만큼 적어질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분들이 생각하는 매매가 상승 압력? 전혀요. 지금 이미 매수 심리가 꺾여있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으로 매수 가격을 밀어 올린다? 그거는 조금 어려운 시기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수 심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당장 집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명 되겠습니까? 몇 명 되겠어요? 실제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 집을 절대 팔지 않고 쭉 모아놨다가 양도세 중과 걸려가지고 못 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던 물건들을 처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집값이 하반기부터 더 올라갈 거니까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꼬드기는 거예요. 왜? 지 물건 넘기기 위해서라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죠.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유튜브에서 정보를 알려주면서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저 역시 방송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저는 실질적인 시장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집값이 좀 더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빠져서 저한테 역대급 기회가 찾아왔으면 해요. 왜? 저는 실탄을 마련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점 잡기 어렵다고 하죠. 잡기 어렵죠. 고점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하죠.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주택자는 타이밍 맞출 수 없다. 저점 맞추는 거는 10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집을 사라.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점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죠. 응? 자, 무주택자야 실거주 수요자라 해서 뭐 차치하고라도 투자자는요 실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저점 매수 위해서요. 응? 아니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점 매수 우리가 해야죠. 하락기 가장 먼저 빠지는 곳, 가장 크게 떨어진 곳, 우리가 그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미리 익절을 해놨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만 담으면요, 전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될 때 내 거는 못 피해 나가요. 예? 그러면 양도세 중과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나 예? 그런 걸로 세팅을 충분히 했어야지. 예? 안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재개발 입주권은 양도세 중과에 포함이 될까요? 여러분,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 중과 포함될까요? 양도세 중과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자, 입주권은 중과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적혀있죠? 다주택자 중과에 대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물론 입주권 또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1주택자가 1입주권을 보유 시 입주권 자체를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고 일반세로 1주택자가 1입주권 그게 맞네요. 그러니까 중과가 적용 안 되죠. 네. 자,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어쨌든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네. 입주권은 중과 받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 자, 입주권 분양권 주택수 포함은 8월 12일이죠. 2020년 8월 12일부터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을 건데요. 자, 이거 뭐 치우고 아무튼 간에 뭐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 양도세 중과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뉴스를 말씀드리면요. 서울 외곽에 9억에서 10억대 매수세가 급속도로 위축된다고 합니다. 자, 서울 외곽 왜 그동안 이게 뭐 절반만 올랐다 50% 올랐다고 하면요, 그전에는요 3, 4억대 4억 5천 5억대였단 거예요. 왜 서울에 이 가격대가 2020년도에 있었을까요? 2019년도 말에 왜 있었을까요? 인기가 없어서. 외곽 지역 아니겠습니까? 외곽 지역이 다 오른다? 그러면 더 이상 투자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거래량 급감한 이유가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도록 대출 규제 다 한 거 아닌가요? 집을 살 수 없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외곽지입니다. 노도강, 강서구 이런데 외곽지잖아요. 외곽지가 9억에서 10억까지 오른 거예요. 기존에 4억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강남부터 오릅니까? 네, 강남 재건축만 오른다고요. 자, 1등부터 25등까지 있다 치고, 서울에 26개 자치구 있나? 25개 자치구 있나? 헷갈리는데 어쨌든 25개 자치구가 있다면요, 1등부터 25등까지 다 오르고 다시 1등부터 25등까지 또 오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지금은요 시장이 좀 이상해져서 1등부터 25등까지 다 오른 다음에 1등 중에서도 재건축만 오르는 겁니다. 왜? 강남 재건축은 사치제니까요. 그렇다는 겁니다. 강남 재건축은 사치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올라요? 애매한 것들? 못 올라요. 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서울하고 비슷한 시점에 많이 오른 것들, 네? 그런 곳은 오래 사지 마세요. 2021년도에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2021년도. 네? 많이 오른 곳 있잖아요. 인천하고 부산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제가 2021년도 상반기 때 부산 사라고 했어요? 절대 노노.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왜? 못 빠져나오니까. 인천도 마찬가지잖아요. 2021년 상반기 때 제가 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지 말라고.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사야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투자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샀는데 내 거 사자마자 올랐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자마자 오른 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2년 뒤에 팔 시점 돼서 잘 팔려야지. 그게 투자를 잘하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는요, 고수하수가 없어요. 그냥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겁니다. 집을 잘 살 줄 아는 사람. 그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 아파트만 하세요. 나는 이번에 주복 투자해서 돈 벌었는데요. 그럴 수 있지. 한 번은 벌 수 있다니까요. 근데 다음에 그 주복에 투자하는 게 패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아파트를 투자해서 돈 벌었는데요. 그럴 수가 있죠. 한 번은. 다음에 잃을 수 있다고요.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구, 인천, 아파트에 물린 사람들 태반입니다. 생활의 숙박시설 다 물렸어요. 네? 누구 때문에 물렸어요? 아파트, 생활 숙박시설, 도시형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사라고 부추긴 그놈들 때문에 다 물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합니까? 네? 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건데, 인생 자칫 잘못하다가 150까지 살아요. 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100세 시대지, 저희 세대는요, 150세대가 될 수 있다니까요. 자칫 잘못하면은 100살부터 150까지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50까지 벌어들인 돈, 많이 해서 55세까지 벌어들인 돈, 여러분, 100세까지 살아야 돼요. 45년 동안. 그런데 100세가 돼도 안 죽는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예? 남은 돈 다 쓰고, 100세가 되면 죽을 줄 알고 다 써버렸는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는 이제는요 80살, 90까지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전하게 아파트 투자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150까지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천지건무님 반갑고요. 벨비님 반갑고요. 서문자님 반갑습니다. 박종희님 네 반갑습니다. 기쁘님 반갑고요. 서현돌이님 금리가 오르는데 왜 사야 하죠?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요. 네,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산 것도 아니고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금리랑 상관없이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배짱이님 반갑습니다. 파코님 반갑습니다. 하느님 반갑고요. 이용님 반갑고요. 네, 야 이용님께서 인천 아까 인사드렸죠. 네, 바나나님 반갑습니다. 레바랑도르님 반갑습니다. 20년 후에님 농 공동동 재개발 빌라 갭투하 자 하랬는데 관만 가야 할까요? 왜요? 꼭 해야 돼요? 네, 그냥 좀 쉬었다가 내년에 대구 투자하면 안 돼요? 왜 자꾸 올해도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지 좀 쉬면 안 됩니까? 관망하세요. 응? 자, 낙타님이 반갑고요. 네, 이용님께서 그나마 아파트 물리면 시간 투자 살아서 빼기 등등 인천 대구 묶인 일입니다. 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네, 혜나님 반갑고요. 김영수님 반갑습니다. 네, 20년 후에님께서 오랜만에 왔어요.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쉬세요. 네, 백악부자님 반갑습니다. MJ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어떤 지역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질문 좀 팍팍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지는요, 뭡니까? 금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금리 인상 어쩌라고요? 네. 어쩌라고요? 네. 자, 해리킴님께서 경기 남부권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충청남도, 네, 천안을 볼까요?